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대러 제재와 관련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머세디스 벤츠는 자산 매각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래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경우 지분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보증도 받았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는 러시아 자동차 딜러 체인인 압도돔에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는 일단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완전 망했고 생산 비용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비용이 저렴한 러시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머세디스는 성명에서 제재 해제 대비해 지분을 바이백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계획에 따라 머세디스는 모스크바 공장과 리스회사 머세디스 벤츠 마뉴팩처링 루스 LLC를 압도돔에 넘기게 됩니다. 아직 계약이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매각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머세디스 벤츠는 지난해 3월에 공장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에서 러시아는 꽤 괜찮은 시장입니다. 과거 소련을 침략한 게 독일이지만 러시아인들은 독일 기업에 악감정이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관용차를 아우루스 리무진으로 바꾸기 전 머세디스를 탔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일본 자동차에 테러를 가하는 그런 짓을 러시아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자동차 산업에서 꽤 괜찮은 시장입니다. 1억 4천만의 인구가 만만해 보이지만 CIS 국가로 추천하는 기지가 될 수도 있고 물류의 미래도 밝습니다. 카스피해를 통과해 이란으로 이어지는 국제 남북 회랑은 바다로 인도까지 연결됩니다. 이런 러시아 시장을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장사를 안 한다고 셔터문 내리는 것을 제재랍시고 하는 집단 서방은 그냥 미친 겁니다. 세계 유수의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자산을 매각하면서 바이백 조항을 안전장치로 마련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닛산, 독일의 폭스바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짜 시장을 자발적으로 버리는 사이 그 열매를 중국 메이커들이 날로 주워먹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중국의 JAC가 오랜 러시아 브랜드 모스크비치를 되살렸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에 16만 대 자동차를 수출해 마켓 쉐어를 2배로 불렸습니다. 주로 중국 대사 짱한후에 따르면 러중 양국 간 무역은 지난해 1,9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자동차 수출은 33.4%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마켓시어는 7%에서 19.2%로 급증했습니다. 가전제품 수출도 40억 달러에 달해 9.3%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수출이 늘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메이커의 엑소더스로 중국이 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브랜드는 병행 수입 방식으로 러시아 시장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통관 비용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가격 경쟁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또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는 사상 최초로 이란산 자동차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좀 불편할 뿐 자동차 수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G7은 5월로 예정된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전면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의약품, 식품,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국민들을 확인 사살하는 꼴입니다. 일본의 경우 당장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게 우려스럽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고차 업체들 너희들 아직 살아있었네 하고 뿅망치로 때리는 꼴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럭셔리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이 금지되면서 제재 품목에서 예외였던 일본산 중고차는 지난해 2009년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G7이 이번에 취할 제재 품목은 중고 자동차와 타이어, 화장품, 의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찌질한 제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코미디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